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정면으로 어드레스해서 도전해서 풀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계속 침하되어 가고 있어요.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김세지 교수란 사람은 매 5년 1% 하강의 법칙이란 걸 이야기했어요.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말이죠. 이게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예요. 이 경쟁력의 침하 현상을 어떻게 끝내고 다시 업턴시킬 것인가, 그것은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뭔가, 또 이대로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 되고 있고 자동차도 잘 되고 있고 뭐 조선도에서 다시 잘 되고 있고 뭐 첨단 제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나라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쪽을 한쪽을 보면은 뭐 나중에도 질문이 나오겠지만도 영세 상공업, 자영업, 뭐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규모가 많습니다. 미국의 약 4배, 일본의 약 3배, 유럽 EU의 약 1.5배 정도의 인력이, 즉 우리나라 노동력의 약 24% 내지 25%가 이 부분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저생산성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실상 크게 거진 기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거기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나 업체나 노동력을 한 반 이상을 빼내도 대한민국의 생산성에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하면 과잉 노동력이 지금 거기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은 점점 침하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는 계속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 이건 뭐 우리 한국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왜 발전했을까요? 세계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금융이 왜 낙후되어 있을까요? 세계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금융기관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 어물조물 해가면서 서로 나눠먹기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경쟁을 안 하는데요. 금융기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상품을 하나 만들 수 있나, 해외 진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저생산 부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볼 것도 없이 뭐 세계 경쟁은 고사하고 국내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하루 이틀도 못 견디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아무리 퍼부은 본들 경쟁력이 없는데, 경쟁 구조가 안 돼 있는데 거기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구조적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구조적 위기 상황은 뭐 비단 현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더 심했고 그 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어드레스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 위기 구조로 탈출하는 그런 벤처를 해본 정부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굉장히 네. 어렵죠. 네. 네. 한국 경제가 이렇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요,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규모나 질 모든 면에서 어떠한 단일한 이성이 이것을 갖다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어요. 네, 네. 정부 그렇게 유능한 조직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 각 경제 주체들이 특히 뭐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스스로 시장에서 조화롭게 얽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밖에 없다. 기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로 등장시키게 하고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예. 글쎄 나는 뭐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기업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 달라져서 우리 경제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줘야만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종합됐을 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네.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 네. 근데 그게 바로 내가 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장 경제고 자유기업주의단 말이야. 예. 우리가 그런 시각을 정립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나